안녕하세요. 생물의 힘! 정력생물 차정원입니다. 오늘 첫 강이죠. 오늘 첫 강은 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과학의 탐구 방법은 물리, 화학, 생물, 지하,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탐구를 어떻게 하냐는 건데 이 부분이 생물에서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생물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아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7년, 이제 8년째죠.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는데 간접적으로 출제됐습니다. 특히나 2007년도에는 간접적으로 2문제나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하지만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 가벼운 마음으로 1강 한번 들어봐요. 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어요. 이거 좀 이름을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귀납법과 연역법, 언어랑 사회 뭐 이런 데서도 다 하니까. 귀납이라는 거는 귀는 돌아간다, 돌아가서 뭐 제출한다 뭐 이런 건데,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일반적인 원리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옛날에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BC 400년 전 사람이니까 2400년 전 사람이네요. 2400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길가에 응가가 떨어져 있는 거야. 말응가, 소응가. 그때는 말 타고 소 타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배설물들이 말응가, 소응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파리가 윙 날아다니고 그리고 거기 구데기가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응가는 꼭 항상 맞아. 구데기가 있더라. 구데기가 바로 파리 애벌레예요. 파리 애벌레. 구데기가 있더라. 아우 들어. 뭐 이렇게 하고 갔죠. 근데 어디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죽은 시체가 있어요.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동물 죽은 게 뭐 소가 죽었다던가 돼지가 죽었다던가 토끼가 죽었다던가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시체. 저 누가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러고 갔다가 오는 길에 봤더니 거기에도 또 구데기가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번 본 거야. 응가에도 구데기가 있고, 얘를 좀 깨끗한 거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죽은 시체들에서도 그 구데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데기는 어디서 생긴다? 응가는 살아있나? 응가는 살아있지 않죠. 예. 시체는 이미 죽었잖아.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있지 않은 곳 속에서 구데기가 생긴다니. 구데기는 살아있는데. 구데기에서 나온 파리는 살아있는데. 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무생물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무생물은 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을 얘기했어요. 뭐 이거 좀 어려운 얘기네. 자연 발생설. 자연적으로 생물은 무생물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했어요. 예. 근데 아니지. 다른 데서 보니까 이도 머리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동물 털 이런 데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있는데 다 이가 자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교재에 써 있잖아요. 예. 요런 것이 귀납법이에요.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얘가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 요걸 알게 되는 게 귀납법. 연역법은 그게 아니에요. 연역법은 귀납법의 반대야. 반대가 뭐냐면 일반적인 원리를 내가 아무거나 하나를 생각해. 하나 보고 이게 왜 이런 걸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이렇기 때문이야. 바로 이 원리가 맞으니까 이렇기 때문이야. 이 원리가 맞으니까 이렇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1600년경에 그 교재에 나와 있죠. 레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디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에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생물은 반드시 생물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생물은 반드시 생물 속에서 나오는 것 같다. 구데기는 반드시 파리가 있어야만 한다. 라는 원리를 먼저 제시를 한 거죠. 이런 원리. 이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맞지는 않잖아. 맞지는 않는데 지금 일단 원리를 한번 던져놓고 본 거죠. 원리를. 이거를 우리는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잠정적인 원리, 잠정적인 가설, 잠정적인 결론. 이거를 먼저 내세운 게 가설이에요. 가설을 먼저 레디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레디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똑같은 통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죽은 물고기. 물고기가 죽었어. 죽은 물고기 대가리. 이쪽도 똑같이 죽은 물고기. 머리. 그리고 여긴 죽은 뱀도 죽었어. 다 죽은 거. 은가는 안 넣었던 것 같아. 레디가 좀 깨끗한 사람이었나 봐요. 은가는 안 넣고. 요렇게 해놓고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여기에만 뚜껑을 씌운 거예요. 뚜껑을 쫙. 뚜껑을 씌워서 뭐가 안 닿게 한 거야. 그렇지. 파리가 안 닿게 했어요. 파리가 안 닿게 했더니 이쪽에는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돼? 바로. 그렇죠. 구데기가 생겼어요. 구데기가. 느물느물느물. 더럽다. 구데기가 생겼고. 이쪽은 절대 구데기가 생기질 않더라는 거죠. 파리는 날아다니는데 그 파리가 여기 안에 알을 깔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를 먼저 얘기하고 이 일반적인 사실. 봐봐. 내가 이렇게 만들었더니 구데기가 안 생겨. 파리가 안 생겨.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 이거를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해요. 지금의 과학,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이 과학은 귀납법일까요? 연역법일까요? 지금 과학은 대부분 다 연역법이에요. 가설을 말한다고, 가설을. 귀납법에는 가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실들만 쫙 있는 거지. 거기서 이거 하는 거 나온 거고요. 그 연역법에는 가설이 있다는 거, 가설이 중요해요. 자, 요렇게 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잠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해요. 연역적 탐구 방법.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떤 순서로 하느냐? 첫 번째, 관찰을 해봐서 문제인식을 가져요. 레디가 파리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닐까? 파리가 없는 곳에선 구데기가 안 생기던데?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해본 거죠. 관찰을 하면서. 그래서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아리스토의 얘기가 혹시 틀린 걸까? 이런 의문. 그 의문에 대해서 연역법이니까 먼저 뭘 던져야 돼?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가 맞든 안 맞든 안 맞는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 던져야죠. 그거 던지는 게 뭐야? 그게 바로 가설이란 말이죠. 가설. 가설을 던져놓고 이 가설에 맞춰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레디는 파리가 있어야만 구데기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파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것과 파리가 안 닿고 뚜껑 실험을 한 거죠. 뚜껑이 있고. 그렇게 해서 탐구, 설계 및 수행, 즉 실험을 한다는 얘기죠.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고 나서 실험에 대한 결과가 있겠지. 구데기가 몇 마리 생겼습니다. 구데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이 걸렸습니다. 또 며칠이 걸려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맞춰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돼요. 결론을. 그래서 결론은 뭐야? 구데기 넣어서 나온다. 죽은 데서, 무생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나온다? 반드시 살아있는 파리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이 결론을 나오면, 결론이 여기서 중요하다. 결론이 나오면 어디를 맞춰봐야 되냐면 결론이 반드시 가설하고 맞는지를 봐야 돼요. 이 결론이 내가 던져놓은 그 일반적인 원리랑 맞아야 된단 말이죠. 안 맞으면 일반적인 원리가 잘못된 거지. 그럼 내 일반적인 원리를 다시 세워야지. 가설을 다시 세워서 다시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파리가 아닌가? 공기만 들어와도 되는 건가? 공기를 차단해야 될까?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에 맞춰서 실험을 그럼 다시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결론은 결국 가설을 검증하는 거고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 되는 거니까 이쪽이 틀리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일반화.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 이렇게 딱 마련해 놨는데 그 일반적인 원리가 레디는 구데기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구데기 말고 다른 것들도 그러냐 이거죠. 다른 미생물, 대장균, 사람은 당연하겠고, 쥐나 이런 것들도 정말 생물에서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무생물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지를 다른 곳에도 해봐야 되겠죠? 우리 그런 것들을 일반화라고 그래요. 일반화. 어렵지 않죠? 요렇게 하는데 요 실험 연구 방법은 꼭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지. 가설이라고. 가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실험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봐요.
실험을 잘하려면 변인을 잘 알아야 돼. 변인. 변자가 무슨 변자야? 예, 응가 변자가 아니야. 예, 무슨 변? 그치. 변한다는 거야. 변화. 변화한다. 요인이다. 변하는 요인. 이거는 변화를 시켰든 변화가 됐든 하여튼 변화가 있으면 다 변인이야. 예, 변인. 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아, 벌써 어렵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려워하지 마.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말이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알면 다른 하나는 반대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되겠죠? 예. 종속을 이해하기가 쉬워. 이 이름이 이해하기가 쉬워. 생각해봐봐. 종속. 내가 어딘가 종속되어 있다. 그 종속이에요.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인을 말하는 거죠. 예.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디가 되는 주체, 변화를 시킨 것을 얘기를 할까요? 변화가 되어가는 걸 얘기를 할까요? 되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꼬리라니까?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종속변인의 반대말, 머리가 되는 거, 주인이 되는 거, 변화가 얘가 변한 거, 이걸 우린 독립변인이라고 그래요. 독립변인은 크게 또 조작변인하고 통제변인으로 나눠져요. 조작변인하고 통제변인으로 나눠지는데 이 조작변인이라는 말이 독립변인이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은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독립변인이 큰 의미에서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다 갖고 있는 거지만 독립변인의 좁은 의미에서는 조작변인하고 거의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 실험 중에 독립변인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얘기는 조작변인을 구하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조작변인은 뭐냐? 말 그대로 변화를 조작해 놓은 거예요. 변화를 조작해 놓은 거. 일로 와봐. 이 레디의 아까 그 뚜껑 실험을 한번 보자고. 레디의 뚜껑 실험. 여기는 뚜껑이 없죠. 여기는 뚜껑이 있죠. 레디가 조작, 변화 요인을 조작해 놓은 건 뭐예요? 변화를 자기가 살짝 준 거. 그건 뭐야? 그치. 뚜껑이죠, 뚜껑. 뚜껑이 있다 없다잖아. 뚜껑이 있다 없다. 그래서 파리가 닿을 수 있겠다, 닿을 수 있겠다, 닿을 수 없게 했다. 이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조작변인이에요. 조작했다. 실험자가 조작해 놓은 거. 그럼 이 레디의 실험에서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볼까?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뭘까요? 레디가 여기다 몰래 와갖고 여기다 구데기를 넣어줬나요? 실험자가 넣어준 게 아니죠. 실험자는 파리가 닿을 수 있게 하고 안 닿게만 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가 된 거예요? 구데기지, 구데기. 구데기가 종속변인인 거예요. 여기는 구데기가 생겼고 여기는 구데기가 안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구데기가 종속변인인 거지. 괜찮죠? 통제변인. 통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통제하는 거야. 이놈! 움직이지 마! 통제하는 거. 그래서 이 실험을 한번 봐봐요. 변화를 조작해 놓은 거는 뚜껑을 있고 뚜껑이 있고 뚜껑이 없고 이게 조작변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면에 이쪽에도 생선 대가리 있고 이쪽에도 생선 대가리 있죠. 똑같은 생선 대가리 넣어놔야지. 이쪽에는 생선 대가리 넣어놓고 이쪽에는 사자 대가리 넣어놓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이쪽에다가는 다 시체 넣어놓고 이쪽에는 응가 넣어놓고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죠. 같은 무생물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쪽하고 변화 요인을 통제해서 딱 똑같이 해놔야지. 움직이지 말라고. 그게 바로 통제변인이에요. 괜찮죠?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지? 그럼 벌써 선생님하고 이거를 다 해본 거예요. 변인을 다 알았어. 이 변인에 맞춰서 실험을 해보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군을 하나 알아야 돼. 사실 뭐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이게 거의 끝이야. 이거만 아면 돼. 군이라는 걸 알아요. 가설을 하나만 더 세워보자. 어떤 걸 세워볼까? 응가가 친숙하죠. 예. 그래요. 이런 가설 한번 세워봐요.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의 조작변인이 뭐예요? 이쪽 사람들은 뭘 줘야 돼? 그렇지, 우유를 주겠지. 이쪽 사람들은 우유를 안 주겠죠. 그리고 뭐를 살펴볼 거야? 그치, 설사를 살펴봐야지. 그래서 우유를 먹은 팀이 설사를 했는지 우유를 안 먹은 팀이 우유를 안 먹었는데도 설사를 했는지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조작 변이는 뭐라고? 우유라고. 종속 변이는. 그렇지. 설사야. 내가 설사를 넣어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설사가 우유를 먹은 거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종속 변이죠. 네, 잘했어. 그러면 실험을 할 때 여기 한 명한테 우유 먹이고 여기 한 명한테 우유 안 먹이고 딱 봤더니 우유 먹은 애는 설사하고 우유 안 먹은 애는 설사 안 했어. 내 말이 맞지? 차정원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한 명 갖고 실험하면 안 되잖아요. 좀 여러 명 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그룹을 한문으로 무리, 군자라고 하는 거죠. 무리, 군. 그래서 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조군과 실험군 또는 대조구와 실험구라고 그러는데 뭐 상관없어요. 대조군과 실험군이라고 이렇게 나눠져요. 대조군, 실험군 나누는 기준은 선생님이 딱 얘기할 테니까 이거 하나 딱 있고 딱 가지고 있고 흔들리면 안 돼. 정의는 원래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틀릴 수가 없어. 봐봐.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조작변이냐. 조작변인. 조작변인이 없는 곳이 대조군이고 조작변인이 있는 곳이 실험군이에요. 요쪽 한번 볼까? 아까 레디의 실험, 레디 실험 하나 써놓고 참 많이 울거먹는다. 레디 실험, 레디 실험에 조작변인이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뚜껑이 있는 곳이었죠. 얘가 뭐야? 얘가 실험군. 얘는 대조군. 그렇지. 실험구, 대조구. 하나일 땐 뭐 실험구, 대조구라고 그러는데 상관없어. 예. 실험군, 대조군. 그럼 아까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유를 먹는 애들이 누구야? 우유를 먹는 애들이 실험군, 대조군. 우유가 아까 무슨 변인? 조작변인. 조작변인이 있네. 그러니까 우유를 먹는 애들이 바로 실험군. 우유를 안 먹는 애들이 대조군.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 내가 못 믿겠어. 하나만 더 해보자. 선생님이 에이즈의 권위자야.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내 에이즈를 연구하는 사람인 거야. 에이즈를 연구해서 에이즈에 대한 치료약을 하나 만들었어요. 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쥐에다 해보고, 에이즈 걸린 쥐에다 해봤는데, 효력이 좋아. 닭에다 해보고, 원숭이에다가도 해보고, 이제 누구한테 해보고 싶어? 그렇지. 사람한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한테 해보려면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돼? 내가 사람 하나 데려다가, 잠깐만요. 에이즈균 딱 넣어놓고, 그래, 에이즈에 걸렸죠? 제 약을 한번 먹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제가 공고를 내요. 신문에다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제약 먹고 한번 죽어보시죠? 이렇게 하고 공고를 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또 몰린단 말이야. 선생님 약 먹고 한번 죽어볼게요. 그럼 막 몰려. 그럼 내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딱 해서 몇 명만 이렇게 딱 해요. 몇 명만 이렇게 딱 추려서 이제 제 병원에 이제 그분들이 딱 입원해 계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4명을 모았어요. 4명을 모아놓고 제가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다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죠. 요분한테는 내 약을 한 10mg, 요분한테는 20mg, 그리고 요분한테는 한 100mg,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예, 100mg. 그리고 요분한테는 이분들이 먹는 거랑 똑같이 생긴 밀가루를 줄 거예요. 예, 밀가루 맛은 안 나는 영양제는 줄까? 뭐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실험을 해요. 이 4명 중에 실험군이 누구게요? 실험군. 여기서 조작변이는 내가 만든 약이죠. 약을 먹은 이 3명이 실험군이에요. 대조군은 약하고 똑같이 생긴 밀가루 먹은 사람, 약 안 먹은 사람, 이 사람이 대조군이라고. 괜찮죠? 얼마든지 나오면 찾을 수 있어야 돼. 특히나 대조군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선생님 그냥 10ml, 20ml, 30ml, 40ml 이렇게 실험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대조군이 없는 논문은 전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잠깐 아까로 돌아가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가설이라고 그랬죠. 가설. 가설이 제일 중요해요. 가설이 제일 중요한데 그 책에 써있지. 가설이 제일 중요한데 가설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가설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는 거야. 가설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제 이걸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변인을 알았기 때문에. 가설은 조작 변인 더하기 종속 변인으로 되어 있다. 야, 이거 굉장한 공식이죠. 예.
가설은 조작변인 더하기 종속변인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레디 실험 한번 해볼까? 또 레디 실험. 구데기는 파리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데 파리가 닿지 않게 한 것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파리가 닿았느냐 안 닿았냐가 조작변인이잖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종속변인이 나올 거냐, 구데기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잖아. 안 생길 거냐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은 조작변인 더하기 종속변인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아까 우유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것이다도 생각을 해보자고. 가설에 우유가 뭐였어? 조작변인이었죠. 설사가 뭐였냐고? 종속변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에이즈 약도 한번 생각해볼까? 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 거다? 에이즈가 나을 것이다. 그러면 내 약이 조작변인이죠. 그 에이즈가 나을 거냐 나을지 않을 거냐라는 증상이 바로 종속변인이죠. 가설은 뭐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조작변인하고 종속변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실험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실험을 보여주고 실험의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실험을 보여주고 이 실험의 가설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이 실험을 보여주고 결론을 물어볼 수 있다? 왜? 그 결론은 결국 가설을 검증하는 거니까. 가설과 결론은 같은 얘기잖아요. 뭐뭐 할 것이다 이러면 가설이고 뭐뭐이다 그러면 뭐 결론이겠죠. 그래서 가설과 결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과학의 탐구 방법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요 정도 지식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선생님과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1번이에요. 가로놓기 한번 해봐요.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그 중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과학의 탐구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돌아간다. 귀납법 또는 귀납적 탐구 방법. 예, 그렇게 말해야죠. 일반적인 원리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과학적 탐구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귀납법의 반대말. 연역법 또는 연역적 탐구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는 문제를 인식했어. 그 문제를 인식해서 이게 왜 그럴까? 혹시 이게 아닐까? 이게 뭐야? 바로 가설 설정이죠. 가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실험을 하고 그걸 결과와 결론을 도출해서 일반화한다. 탐구의 설계에서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실험자가 조작한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요인을 뭐라 한다고 그랬지? 머리가 아니라 하인. 예. 종속변인. 잘했어. 5번. 독립변인은 크게 실험자가 조작시키는 독립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지. 조작시키는 조작변인과 그 외에는 모두 같은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렇죠. 예. 통제변인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통제변인. 실험군과 대조군이 다른 것은 뭐가 있고 없고 차이다? 그렇죠. 조작변인이 있고 없고 차이라고. 조작변인이 있고 없고 차이야. 가설은 무슨 변인과 무슨 변인이 결합된 것이다? 그렇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결합된 거라고 방금 엄청 강조했죠. 예. 탐구 과정 중에 뭐가 가설과 맞지 않으면 가설을 다시 세우는 거야. 뭐가? 그렇지. 결론이 안 맞으면 다시 가설로 돌아가야 된다고. 결론은 가설을 검증하는 거니까. OX 한번 해보죠. 이건 좀 모든 교과서에 거의 다 있는 얘기니까 이건 한번 알아야 돼. 1900년대 전에 1800년대에 생물학사에 파스테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파스테르 때문에 뭘 알게 되냐면 사람이 병에 왜 걸리냐면 병균 때문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파스테르 전엔 그건 하나님 때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병에 걸린 줄 알았다고요. 근데 파스테르 이후에 병균 때문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그 네덜란드의 군대 의관이었던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이 이 동인도 제도에 가서 그 군복무를 하면서 각기병이라는 다리가 좀 이렇게 이상해지는 병이 있어요. 각기병에 대한 그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각기병 균이 안 찾아져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얘가 어느 날 닭장을 지나갔는데 닭장에 닭도 각기병이 걸려있던 닭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신기하잖아. 사람이 안도 아니고 야, 닭도 각기병에 걸렸냐. 근데 한 달 후에 거기 다시 지나가는데 각기병에 걸린 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없나? 그래서 닭을 키우는 그 사병을 불러다가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네덜란드에서 그 식량 수급이 별로 안 좋아져 갖고 쌀을 다 깎은 쌀이 온 게 아니라 백미가 온 게 아니라 지금 덜 깎은 쌀 껍질이 좀 남아있는 현미가 온 거예요. 근데 현미가 약간 텁텁해서 밥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미를 군인들한테 주고 현미는 이제 닭한테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백미를 먹다 현미를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의관이 가 집단 닭하고 나 집단 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 집단에는 백미를 주었고 나 집단에는 현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백미 먹은 애들, 그냥 계속 백미 먹은 애들은 계속 그 절름거리면서 각기병이 있고 현미 먹은 애들은 각기병이 나아서 건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교과서에 있는 얘기야.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 있는 얘기라고. 그러면 거기 그 문제를 한번 봐. OX 문제. 에이크만의 가설은 현미에는 각기병 치료제가 있을 것이다 이다. 현미가 무슨 변이죠? 현미를 주고 여기 백미를 줬지. 현미가 무슨 변이야? 조작 변이인지 실험자가 조작했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뭐가 바뀔 건가? 각기병이 바뀔 거지. 그러니까 현미에는 각기병 치료제가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현미는 조작 변이다. 그렇지. 동그라미지. 현미는 조작 변이였어. 현미를 주고 현미를 안 주는 거니까. 가 집단군이 실험군이다. 계속 절름거린 백미를 먹은 애들이 실험군이야? 조작 변인이 있는 게 실험군이라니까. 그러니까 현미를 먹은 애들이 실험군인 거죠. 좋아요. 일반화를 위해 군인을 대상으로 현미와 백미를 주는 실험을 해야 한다. 그렇죠. 네덜란드 군의관 에이크만은 인간의 각기병을 치료하고 싶었던 거예요. 닭의 각기병을 치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얘는 지금 뭐 수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군의관이니까 사람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닭에서도 나왔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디도 인간한테도 적용시켜야죠. 연역적 탐구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일반화를 해봐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그래프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돼. 여기 옆에 잠깐 볼게요. 그래프를. 여러분 y는 2x-1이라는 게 있다고 쳐봐요. 선생님 수학 어려워하지 마. 이거밖에 얘기 안 할 거야. 예. 우리 초등학교 때 돌아가면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하는 데는 x였어요? y였어요? x를 넣어보는 거죠. 여기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자가 뭐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x를 조작하는 거야. 이 x가 무슨 변인이야? 초작 변인이지. 이거에 따라서 뭐가 변할 거예요? y 값이 변할 거죠. 그럼 y가 종속 변인인 거예요. 잘했어. 그럼 2나 마이너스 1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변인? 통제 변인이겠지? 변인 다 했네. 이쪽 잠깐 와봐봐.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때 말이죠. 그럼 그래프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 우리 그 수능에 보면 이쪽이 x축이잖아요. x축. x축이니까 이쪽이 조작 변인 축이에요. 조작 변인, 독립 변인 축인 거죠. 이거에 따라서 뭐가 바뀔 거냐면 y축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종속 변인 축인 거야. 우리 수학에서는 이게 등가기 때문에 이쪽이 변하면 이쪽도 변하고 이쪽이 변하면 이쪽도 변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과학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여기가 변한다고 여기가 변하는 거지 이게 변한다고 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볼게. 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9년도, 10년도 뭐 이렇게 갔어요. 11년도, 12년도. 이 매년마다 10대 흡연율의 변화야. 10대 흡연율의 변화. 애들이 점점 담배를 많이 펴. 흡연율의 변화 하지 말자. 차정원 선생님 인강 수강률의 변화야. 애들이 점점 차정원 선생님은 정말 많이 들어. 생각만 해도 즐겁다. 정말 많이 들어. 그러면 2011년, 2012년에도 야 이만큼 점점 이만큼 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가면서 Y축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애들이 이만큼이나 차정원 선생님 수업을 듣다니. 올해는 2008년이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Y축을 가지고 X축을 찾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X축을 가지고 Y축을 보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차정원 선생님의 과학의 탐구 특강, 과학의 탐구 마쳤습니다. 다음 2강에서 또 봐요.